얼마나 났어요? 영역별 1회를. 받았었어요. 초수인데? 예. 표정 안 좋아질 뻔했어요. 한 번씩 아무 이유 없이 좀 울었거든요. 이거 우리 진짜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오늘은 하반기 강의를 앞두고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 선생님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합격하셔서 교사로 계신 자기소개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학년도 부산체육임용에서 전공 68점, 1차 커플 15.67, 최종 커플 20.7로 이제 초수 수석 합격한 차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26학년도 합격을 한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1차 커플 11.67로 전공 66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오늘은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힘들게 오늘 오신 두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공부법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6, 7월 기출문제. 차정원 선생님은 초수로 네, 합격하셨으니까 초수 선생님들이 하반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를 들이닥치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조금 말을 부산식으로 하자면 기출 박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을 아무리 모르더라도 일단 한번 풀어보고 직접 지문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기출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하반기에는 조금 초반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론만 공부하다가 기출문제 처음 접하면 좀 어렵다고 느낌이 드나요? 이론만 보는 것보다는 이론을 요즘은 적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이 사실 초수생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로 다룰 때 조금 어렵게 다가와서 낯설다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느낌도 있는 거예요. 예, 이론하고 맞습니다. 별개로. 그래서 답을 어떻게 뽑아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조금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하면서 저는 계속 암기한 걸 인출을 엄청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암기 인출을 하고 또 그것을 기출에 적용해보고 그 과정을 크게 거쳐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N수생 선생님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자기의 중심을 못 잡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항상 대전제로 내세우는 것이 줌하고 기출 다 외우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 선생님하고 저는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항상 저희는 기준에 잡았던 것이 줌하고 기출이었는데 그 점을 이제 잊지 않고 일단은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쭉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우리는 시험을 쳐본 입장이니까 거기서 실수를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줌과 기출을 계속 병행하면서 거기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본인만의 방법,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점수를 좀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N수생 선생님들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선 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저희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25학년도 때 제가 한 3점 정도 낮게 점수를 이제 받아서 언제 1차 컷? 네, 1차 컷에서 한 66.67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3점 정도가 부족했다는 말이 그게 정말 내가 단순히 실력이 떨어져서였나? 약간 그런 생각 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보니까 결국 다 찾아보면은 줌에서 다 있더라고요, 다들 문제가. 그래서 일단은 줌을 먼저 보자. 그리고 기출도 함께 그 강의를 병행하면서 같이 이제 쭉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줌을 기준으로 먼저 일단은 잡자. 이거를 먼저 잡고 이제 쭉 달려갔던 거. 근데 보통 그러면 N수생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볼 때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본인이 스스로 안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기출이라는 게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어봤냐. 저희들은 이게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그런 거를 체득하기 위해서 기출을 보는 거라고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다른 분들. 차 선생님은 기출을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채철사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순서나 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지문을 그냥 외워버리려고 조금 기출문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체의 지문을 외워라. 답을 외우는 것보다 네, 그래서 기출 문제 지문에도 채철사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채철사 이외에도 기출 문제에서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또 다음 해나 또 그 다음 해나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기출 문제의 답만 써내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 지문까지 전부 다 봐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법은 하나하나 다 뜯어가라. 그러네요. 그죠? 지문까지도 그리고 문제 형식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죠? 지문에서 다시 변형해서 나올 만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8, 9월 영역별 모의고사 초수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났어요? 영역별 1회를. 70점 받았었습니다. 초수인데? 예. 와 진짜 잘 본 점수네. 아닙니다. 사실 제가 조금 특이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런 많이 분들은 이해 듭니다. 못해. 만약에 내가 1회 모의고 영역별 문제를 딱 받았는데 막 40점이야, 37점이야 이런 분들. 지금 내가 당장 이 상황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거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25년도 때는 제가 스포츠 교과 53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충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성적이라는 게 사실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한 만큼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다시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공부 방법을 또 다시 잡는 계기가 됐어서 별표 읽는 것보다 확실히 외운다. 카람기를 해서 정말 백지복습을 할 때처럼 완전히 회상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그 개인만의 좀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 생각합니다. 생각에는 초수 선생님 입장에서 솔직히 처음 1회 문제를 풀고 스포츠 교육학 멘탈이 많이 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좌절하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조금 3학년 때 물론 공부를 했던 것도 있고 4학년 1월 때부터 권은선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1월 달부터 계속 1개년 기출 문제를 풀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암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1월부터 반복적 분수법이라고 하죠. 그날 들었던 내용은 또 그날 복습하고 다음날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해 나가면서 계속 암기를 했어서 조금 그래도 초수지만 좋은 성적을 받긴 했지만 이거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하고 다시 책을 펼쳤거든요. 주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영역별 모의고사 할 때 물론 차라리 영역별 때 틀리는 게 낫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틀려서 그냥 줌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내가 암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초수 선생님들이 이왕이면 매를 빨리 맞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1회 모의고사나 아니면 영역별 모의고사에서 내 점수와 내 등수를 가지고 낙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 시험 때까지 올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더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까지 대략 한 4개월이 남잖아요. 영역별 모의고사 시작할 때부터. 그럼 4개월 동안 진짜 이 나의 빈틈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를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좀 갖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지. 점수 가지고 오랜 글렀네. 난 못 해먹겠네. 미리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점수에 너무 낙담하고 등수에 너무 좌절하지 말기. 제가 강사로서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10월, 11월 파이널 모의고사. 제가 선생님 그 24년, 25년도에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선생님이 미리 제가 오늘 나갈 분량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와라. 네네네. 하고 오고 나는 강의를 하면 선생님은 나랑 스터디를 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 우리 했던 것 같아요. 네,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됐죠. 엔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 결국에는 혼자 한다는 그 고독이 좀 많잖아요. 공부라는 게 외롭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어째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NC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들 네.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네네네. 같아요. 미리 공부를 하고 그만큼 예를 들어 기출문제 이제 강의가 남았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푼다. 그러면 강의 중에 답을 적고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해야 되네 진짜로. 미리 무조건 풀고 알아. 표정 안 좋아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답 들으면서 그때 체크를 하고 막 답 받아 적고 이런 공부하면 안 된다. 그죠? 분량이 있으면 미리 풀어오지 않으면 이거 공부 안 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거 우리 진짜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써왔는데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무조건 그 기출 강의를 듣기 전에 그 나가는 분량을 미리 카페를 통해서 올려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줌을 암기를 합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기출 문제를 풀고 그 푼 문제를 토대로 다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은 내용을 토대로 다시 복습을 하면 이것만 해도 벌써 4번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 4번 보면 다 외울 수 있지 않나라고 그건 장담하면 안 돼요. 예, 이제 그래서 4번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로 이제 기출 강의 시즌에 공부해 가면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풀고 와야 됩니다. 기출 강의 할 때는 무조건 그 해당 범위는 반드시 풀고 오십니다. 저는 지금 18년째 기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강의를 위해서. 그 18년 동안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근데 이거를 매년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그리고 수강생들도 어쩌면 같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너무 익숙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진짜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진짜로 강의 대비해서는. 이건 정말 중요한 약속. 그냥 답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긴 없기. 그건 금지.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 더 하고 싶은 얘기 좀 아쉽다. 일단은 제가 실전 모의고사 2, 3회 이때쯤부터 저는 진짜 한 번씩 아무 이유 없이 좀 울었거든요. 제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힘듦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니까 사실 그 시점에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를 조금 보듬어 주면서 조금 수험을 임했으면 좋겠다. 저는 맞죠. 생각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 아침이 맞습니다. 오기 전에. 제 상태 메시지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네, 저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멘탈이 조금 많이 깨질 겁니다. 기출 문제도 당장에 어렵고 영역별 모의고사 들어가면 문제 답을 어떻게 써야 되지, 또 이 답을 어떻게 빼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울 텐데 그때 틀리는 게 낫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틀려봄으로써 2027 임용에서는 무조건 맞춘다,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라고 긍정 마인드셋을 가지면서 헤쳐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점수하고 등수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자. 초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무너지지 마세요. 그치? 매도 먼저 맞자. 맞습니다. 매도 먼저 맞자. 실제 시험을 잘 보면 되지. 맞죠? 맞습니다. 틀린 거 또 틀리지 말기. 그게 제일 치명적이거든요. 확실하게 맞추고 제대로 잘 맞추고 빈칸 없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죠?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들 하반기 그래도 착실히 잘 준비해 나가시고 최종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그죠?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선생님 스스로 자기를 믿고 끝까지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내년에는 꼭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앉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아닙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027학년도 임용수험생들 파이팅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석 합격자가 기를 한번 내주세요. 아자! 아자! 고맙습니다.